매주 금요일은 황희정승이 오는 날이죠. 오늘도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미디어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종훈 평론가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개그맨이 꿈이었다가 이루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변호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만났던 우리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이 꿈이셨어요? 네, MBC 개그맨 시험을 봤다가 진짜로요? 네,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선에서. 네. 저랑은 반대네요. 저는 개그맨 시험 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개그맨이 된 거고. 예. 네, 사람의 운명은 신기하네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그 Y 쪽, 그러니까 타방송국에 네. 뭐 진행할 때 네네. 그때 이제 게스트로 나오셨고 이제 네네. 방송국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인사로 복도에서 복도에서 네. 항상 눈인사. 네. 네, 복도에서 참 자주 뵙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참가자가 생긴 만큼 코너 이름을 살짝 바꿔봤어요. 신유진 변호사가 합류했기 때문에 신황희정승 네.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게 새로울 신인지 매울 신인지 둘 다인지 어쨌든 여러분들 듣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근데 느끼는 거죠. 참 제목 잘 져요. 네, 그러니까요. 끼자마자 바로 이렇게 제목을. 그래서 저희가 개그맨 네. 시험을 또 준비했었기 때문에 네. 잠깐 제 소개를 직접 한번 성대모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네. 좋네요. 예. 본인은 본인이야. 죄송해요. 네네. 끝났습니까? 이래서 떨어졌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죠.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유진 변호사가 목소리를 흉내냈는데 잠시 이 컷을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저 정의당 부대표고요. 때리시면 안 되죠? 때리긴 왜 때려 이 사람아.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진짜 재밌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실권자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어디 왔어요. 갔다 왔냐?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앉지 마세요. 부장님 왜 와서 그래?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칼. 네,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주장하신 분, 그나저나 유인숙 님이 물어보셨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혹시 지갑에 29만 원 있으신가요? 이거 지갑에 넣고 다니기가 좀 큰 돈이긴 한데요. 네. 네. 29만 원이 전 재산이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네. 골프장에 나타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꾸 코미디를 하시니 제가 이게 시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인데 거의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네가 내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 왔나? 네. 그리고 군대 어디 갔다 왔냐라는 말은 사실 그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싸울 때 누를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보통 하는 말이 너 몇 살이냐? 그렇죠. 내셀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잠재적인 생각 안에 군대 갔다 왔냐라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도 군대에서 최고였다라고 네. 좀 느끼고 있는 약간 스스로. 상황인 것 같다. 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제대했으면 민간인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다 민간인데 네. 정상근 기자 이 장면을 누가 어떻게 촬영한 겁니까? 그 서대문구 구의원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이만솔 부대표가 그동안 이제 전두환 씨의 이 체납세금 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뭐 구의회 등을 통해서 제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네, 서대문구니까. 네, 네네네. 뭐 특히 이 전두환 씨가 이제 골프를 친다라는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네. 포착이 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좀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번에 행방을 파악하고 이제 따라가서 이번에 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이 해야 될 일을 구의원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님?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기자화가 된 거. 근데 이제 전두환 씨 나이가 제가 알기로 미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88살이신데 거의 네네. 뭐 90이 다 됐는데 이게 정정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그렇죠. 상황이 맞나? 알츠하이머라는 이유로 재판에도 불참했었으니까요. 네네. 네. 이
이만솔 부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구체적인데 일단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상훈 네. 기자 어떻게 건강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뭐 병원 건강 검진을 받은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만솔 부대표나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이 전두환 씨가 계속해서 이만솔 씨가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고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그러니까 네.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좀 그런 물론 이제 그 문장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네네. 그런 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듣는 거 그리고 이 듣는 것에서 이제 그 뇌에서 작동하는 이제 사고 회로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 이만솔 부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랄까요 그 드라이브 샷이 아주 경쾌했다라는 소리. 드라이브 샷은 아이언샷은, 정확하고 네. 아이언샷은 정확하고 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카트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건강 상태였다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뭐 이건 또 예전에 나온 얘기기도 한데 이 골프장에서 이제 캐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네. 이제 타수를 세주는데 그렇죠. 이 캐디들도 그 타수를 가끔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네.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이 자기 타수를 기억하고 있을 만큼.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징금 어떻게 된 거냐는 말에 네가 좀 내줘라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건 유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참 이분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정도는 치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제 광주에서 열리는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네. 근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어디서 받았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지금 진단서 작성이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성을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 발급 이런 죄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알츠하이머 진단을 2013년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이면 한참 지났네요. 네, 90세를 바라보는데 뭐 고령 때문인지 뭐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형사 소송에서 지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밝히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인지 능력이 부족한지 그런데 골프 타수까지 네. 보통 이제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이런 진단서를 끊고 이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재판부에서는 그냥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이게 아니죠. 허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이 없었나요? 전두환 씨 같은 그래서 경우는?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무조건 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받아들인 건 아니고 실제로 불출석을 했고 네.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해서 네. 3월에 출석을 시켜서 구인 영장을 발부했더니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석을 해서 네.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샀죠. 네. 네. 6512번님이 알츠하이머가 언제 완치되었나 봅니다. 이런 분들은 기적도 잘 일어나네요. 네. 5651번님 이쯤 되면 건강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미국의 혁신성, 인도의 확장성, 베트남의 가능성, 중국의 역동성 모두 당신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자산을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 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에서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신황희정승 이어가겠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가영 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니 골프 칠 돈은 있으면서 세금 못 낸다고 배짜라 하던데 신 변호사님 네. 화 내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이 추징금이나 세금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네.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엄정 대처하겠다. 네. 예전에는 본인의 명의만 추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금융실명법이 개정이 되어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네네. 친인척까지 계좌까지 전부 열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거를 넘긴 것들에 대해서 추징까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29만 원밖에 없으시다는 분이 골프 네. 하면 지금 10몇만 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죠. 10만 원 나오죠. 아니 골프채만 팔아도 한 50 나올 것 같은데. 그거라도 이런 식으로. 예, 예. 추징금으로. 과연 본인 돈으로 쳤을까 또 본인 돈으로 골프용품을 샀을까도 의심스러운.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항상 네. 이런 게 또 법적 명의가 네, 네, 네. 누구 명의냐에 그렇죠. 따라서 골프채는 명의가 없죠. 네. 예, 예. 빌렸어요, 뭐 이런 네, 겁니까? 네, 네. 0277번님 제 아들이 묻네요. 아빠 알츠하이머 걸리면 오래 살아? 아, 이 진짜 풍자네요. 아 정말 이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1974번님 전 재산 24만 원? 29만 원. 29만 원. 전 재산으로 알뜰하게 사시네요. 네네. 재테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거 일부 진짜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모욕적인 그렇죠.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이 고생하는데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법정에 출두를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신유진 변호사님 코너죠? 네. 네. 이름이 뭐죠? 코너 네, 이름이? 코너 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우킥. 거창하네요. 예. 요란한데요. 네. 네, 신유진의 로킥. 로는 법률을 뜻하는 걸 테고요. 킥은 찬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신유진의 로킥.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정부가 우리 해군에 납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정리요정 정상근 기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사건은 이제 8월 15일 이제 시작이 됐는데 17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에 이 북한 주민 19명이 타서 북한 김책항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난 이제 10월 말쯤에 이 범행이 발생을 하는데 3명이서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하는 좀 그런 좀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잡은 오징어를 팔고 도피를 하기 위해서 다시 김책항으로 들어왔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이 그 도망을 쳐서 이제 그 NLL 쪽으로 내려온 거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됐는데 네. 정부는 지난 2일에 이들을 납포를 하고 이 조사를 한 뒤에 부처 합동회의 끝에 이제 강제 추방을 결정해서 어제 강제 추방을 했습니다. 네. 와, 이게 좀 강제 추방을 하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와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예. 사건 자체가. 이 16명을 살해한 살인자를 그냥 귀순을 허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여론도 정말 안 좋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참 이 미묘한 부분이 우리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이 아니라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글쎄요, 상당히 좀 기계적인 논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 그래서 근데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윤여상 국가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네. 뭐 무기징역 사형 선고할지라도 다른 나라 추방할 수 없다라고. 근데 다른 나라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네.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뭐 북한 주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스스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이제 내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네. 국제법상 난민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야당에서는 이런 네. 걸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그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구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명백하게 살인죄 등을 비정치적인 이유로 범했을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 북쪽에서도 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주민을 당신들이 왜 재판을 하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네. 재판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걸 정치적인 얘기 말고 네. 사실 법상 그 재판을 할 때는요 어느 나라에서 관할권이 있는 나라를 이제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관할권이라고 한번 네네. 할게요. 관할권. 예, 네. 만약에 서울 뭐 법원이 있고 부산 법원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곳은 그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증거가 사실 지금 우리가 다 확보를 했다라기보다는 네네. 그 뭐 피해자들의 관계라든지 그 피해자들의 유족들이라든지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전체 우리나라 영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재판 관할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뭐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북한 법도 혹시 공부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또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안 북한법만. 하는군요.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도 이제 북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네. 어떤 형량을 받나 어떤 좀 형량. 궁금해가지고 예. 사용하니까요. 예. 아, 아우지겠죠 무조건. 그렇죠. 예. 아니 추방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뭐 야당이나 등등 목소리가 있는데 네, 만약 그렇죠. 또 받아들였으면 또 살인범까지 받아주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아니,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이걸 저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네.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도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뭐 가족들, 뭐 피해자 가족들도 다 북한- 북측에 있는 거고 네, 증거도 다 그렇겠죠. 북측에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귀순 초반에는 의사는- 이제 예.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이제 조사 끝난 이제 막판쯤에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건데 네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추방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법이 있나요? 귀순을 밝힌 사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귀순 의사를 밝히면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대상이 아닌 북한 주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항공기 테러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굉장히 뭐 흉악범이라든지 큰 사건이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그냥 위장 귀순 예를 들면 간첩이죠. 그런 네네.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요 분들은 보호 대상이 안 아닌 건 된다. 맞죠. 그렇군요. 비정, 예. 비정치적인 네. 이유로 네. 또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 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알려진 거잖아요. 네.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메시지가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가끔 이런 그들들 입장에서는 실수가 벌어지는데 그렇죠. 경위가 어떻게 됐죠, 정상 기자? 그러니까 뭐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던 중에 언론사 카메라가 포착을 했는데 이게 좀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네. 이 누가 왔는데 누구를 지금 송환을 하려고 하는 거냐부터 네. 시작해서 왜 이 강제 송환을 하는 거냐, 뭐 멈춰라 이렇게 좀 이러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왜 바로 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이제 조용히 처리하려고 비공개로 했던? 이제 네. 북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왜 그랬을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시끄러질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근데 이게 예. 원래 북한 이탈 주민 국내 입국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들을 뭐 때문이라도 가족들의 안전 때문이라도 아, 그게 원칙이군요. 네, 비공개가 네네. 원칙입니다. 이게 한 번 또 사례가 있는 게 그 네. 2016년에 이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맞아요. 그때 당시 총선을 좀 닷새 앞두고 이게 이루어져서 좀 그랬죠. 기획 탈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이 북한의 이탈 주민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건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거를 어기고 좀 정부에서 좀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난 9월에 이제 인권위가 이 비공개 원칙 엄수와 관련된
관련자 수사 등을 좀 조치를 의뢰해서 이 한마디로 이제 뭐 이 공개를 했다가 한번 그 지금 법망에 걸릴 뻔한 네. 걸린 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네. 당시 마치 홍보하듯이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이었습니까? 정관만 탈북 사건. 네, 그랬죠. 네. 보통 제가 북한 대학원에 예전에 다녀가지고 그 탈북자분들 자주 봤었는데 그분들 이름도 과거에 썼던 이름 안 쓰세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그렇죠.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네. 7809번님 어쨌거나 살인을 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해야 합니다. 1474번님 황현희 씨 법 공부한 걸로 아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죠. 맞아요. 예전에 법을요? 법 네. 공부하셨죠. 법과. 네. 빡빡했어요. 그래, 네. 이거 너무 부족해서 이거 드릴 말씀이 부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정상근 기자 차례인가요?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뉴스 어떤 걸 갖고 오셨어요? 네, 수능 샤프 혹시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수능 샤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를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샤프로 마킹을 하고 이 답이 확실하면 이제 사인펜으로 덧칠을 하는 좀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능 필수 준비물 중 하나가 이제 샤프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난 2005년에 좀 불법 일종의 이제 컨닝이 걸려가지고 2006년부터는 이걸 소지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좀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이 샤프를 구매를 해서 이제 손의 감각을 좀 익힌 거죠. 좀 자연스럽게 좀 마킹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올해 샤프를 제공한 회사가 이 납품을 중단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수능 샤프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 샤프가 대체 뭔지 공개를 하라. 왜냐하면 궁금하죠. 손에 좀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비판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에 대해서 평가원은 공개를 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류가 밝혀지면은 네네. 그 똑같은 샤프를 사서 거기에 또 숨기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지하기 부정행위가 위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은 제가 이제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예전에 보면은 볼펜이 그렇게 중요하다. 필기구. 필기구가 정말 중요해서 웬만한 건 다 써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1차 지금 말하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 거고 네네네. 저희는 이제 주관식 시험을 네. 보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 때는 필기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죠. 많이 써야 그리고, 되니까. 예, 그래서 네. 만년필도 좋다는 건 전 다 사봤고 네. 볼펜도 종류별로 다 사봤습니다. 만년필 봐줘.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또 한 챕터를 쓴 적도 있고요. 글을 각 볼펜의 특성에 대해서. 자필로 그렇게 쓰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글씨체나 이런 것도 좀 연습합니다. 글씨체에 대해서 한 과목이 또 있었어요. 학원이 있었어요. 글씨체에서 저도 사실 연습한 게 있죠. 예를 들면 비읍을 어떻게 써라, 뭐 R을 그런 어떻게 게 써라 이런 부분. 예, 연이어서 써야 더 빨리 써지니까 비읍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아무래도 한문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더 가산점이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예전에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 공부도 했었는데 네. 아주 옛날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그냥 한글 이제 시험 채점하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한글로 전부 써라. 그렇게 막 답 쓰고 막 오래 쓰면은 아프지 않으세요? 손목 같은 게? 그래서 필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얘기가 사법고시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사법고시 특집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네. 네, 근데 샤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죠? 얼핏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정상 기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05년에 이제 개인 물품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네. 뭐 하여튼 좀 뭐랄까 그 샤프 그 안에다가 안에 뭐 뭔가를 답안지 숨어온다던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컨닝페이퍼죠. 넣는다던가. 예.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어찌됐든 이 한 업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나 봐요. 그 필기구 업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맡았다가 지금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업체가 좀 담당을 하다가 네. 근데 2011년에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당시에 좀 그 샤프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수험생들의 좀 불만이 좀 많았던 뭐 일이 있었는데 자꾸 부러진다 뭐 등등등. 네, 좀 알고 보니까 이게 좀 그 납품 과정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샤프를 미리 써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굉장히 당일날 엄청 그 컨디션이라든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처음 받아보는 필기구로 뭐 손에다가 딱 잡는 순간 이 기분이 네, 좀 이질감이 들죠. 달라지면은 괜히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수험생들이 평생 한 번 있는 수능인데 네네. 이걸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뭐 샤프를 공개해라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리고 필기할 때 샤프심 같은 것도 자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샤프심 계속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좀-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맞아요. 그래서 부분도 샤프심도 있습니다. 모나미 무슨 샤프심부터 뭐 HB부터 해갖고 샤프심 종류별로 자기가 네. 맞는 샤프심도 있거든요. 취향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능 폐지를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 후보자가 하나 있어요. 네, 한 명 네,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전직 대통령 후보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분인가요? 예. 허경영 들어볼까요? 씨. 예. 네, 허경영 씨인데 그렇죠. 예. 뭐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뭐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뭐 개혁하겠다. 네. 뭐 그러면서 뭐 시험도 그냥 앞으로 전공할 과목 하나만 보고 하나만. 등록금도 폐지하겠다. 네,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깔끔하군요. 지켜질 일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67번님, 저희 아들도 수험생인데 아주 작은 필기구라도 예민한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수능 날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다음 주 14일 목요일. 제가 수능 전날 엿 잘못 먹다가 금리 빠졌거든요. 예. 진짜입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가 쏙 빠지더라고요. 예. 혹시 뭐 동생이나 친척이나 시험 보시는 분 계세요? 주변에? 저 아는 친구가 시험을 봅니다. 친구가요? 친구가요? 아니 어린 학생인데 제가 그냥 어린 표현을 학생. 좀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아, 저 나이를 제가 잘못 생각을 했다. 격이 없이 지내고 아니 학부모가 될 뭐. 아들이라고 얘기를 잘못 들었나 나는 순간. 네. 네, 우리 저기 황현희 씨 수험생에게 한 말씀 좀 네네. 부탁드려요. 아, 이게 저도 네. 이제 수능 시험을 본 지가 벌써 한 20년이 돼가네요. 제가 99학번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때 굉장히 좀 긴장을 해서 원래 성적보다 좀 잘 안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많이 떨릴 겁니다. 예, 네. 하지만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결정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새롭게 선배인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